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시청자분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카랩 이광환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누르실 시간 2초 드릴게요. 아우디 A6 아반트하고 A6 올로드 쿼트로하고 어떤 차이점인지 아십니까? 뭐 많이 아실 거예요. 그 후자 쪽이 훨씬 더 SUV의 양면이 많이 쳐져 있는 조금 더 터프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마치 인피니티 Q30과 인피니티 QX30처럼요. 인피니티 Q30하고 QX30하고 나란히 세워놓고 보면 똑같거든요.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인피니티 QX30은 인피니티 Q30의 SUV 버전입니다. 그러면 이 두 모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디자인 먼저 살펴보고 올게요. 겉에서 보이는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키가 커졌습니다. 분명 같은 차체를 가지고 있지만 키가 커지니 더 큰 차처럼 보입니다. 키가 커진 만큼 최저 지상고도 높아졌죠. 차 바닥에서 앞차축 쪽이 가장 낮은데요. Q30과 비교하면 30mm, 스포츠 서스펜션을 적용했던 Q30S보다는 47mm 높아졌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차에서 이 정도 차이는 큰 의미입니다. 특히 오프로드에 들어서면 잘 느낄 수 있죠. 범퍼 하단, 휠하우스, 사이드 스커트를 따라서 차체 아랫부분을 검정 플라스틱으로 처리한 점도 다릅니다. 험로 주행에서 발생하기 쉬운 차체 손상을 막기 위함이죠. 안개등 주변부도 달라졌고요. 앞뒤 범퍼 하단은 금속 느낌의 스키드 플레이트를 추가했습니다. 지붕에는 루프레일을 적용해 이런저런 레저 장비를 얹을 수 있도록 했군요. 타이어는 235에 50R18입니다. 벤츠 GLA 250 포매틱은 19인치가 신겨지고, 또 QX30도 해외에서는 19인치를 선택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8인치가 작은 것도 아니고 이 QX30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저는 19인치가 그렇게 아쉽지 않네요. QX30은 이미 Q30을 통해서 익히 접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신차이긴 하지만 상당히 디자인이 눈에 익죠. 이 디자인은 공개된 지 수년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아하고 역동적입니다. 원래 이런 넘실대는 곡선과 풍만한 면, 또 날카로운 꺾임, 뭐 이런 요소들이 인피니티 디자인의 특징이죠. 이런 특징들은 비율이 날렵한 쿠페나 스포츠카를 통해서 부각시키기 쉬운데, 이 QX30은 인피니티의 다른 어떤 모델들보다도 과감합니다. SUV처럼 상대적으로 실용성을 챙겨야 하는 차종으로서는 흔치 않죠. 어우, 문이 엄청 묵직해요. 다른 차 문 닫듯이 닫으면 안 닫힐 때가 많아요. Q30이든 QX30이든 이 실내 구성은 최신 스타일은 아닙니다. 일단 대시보드가 센터 디스플레이를 품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높이가 상당히 높고 앞으로 돌출되어 있죠. 먼저 단점을 말씀드릴까요? 이 단점은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구절절히 지적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이 BMW X1이고요. 아우디의 Q2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이 QX30과 비슷한 시기에 나온 차의 실내라고 보여지십니까? 제발 부디 플리즈 꼭 닛산 인피니티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좀 한번 확 갈아엎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반면 장점은 뭐니 해도 소재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 이 대시보드를 감싸고 있는 아이보리색 가죽도 그렇고요. 이런 데도 전부 말랑말랑하고, 이 계기판 상단도 또 가죽이고요. 도어 트림 상단부도 말랑말랑, 그리고 뒷문 같은 부분도 역시나 말랑말랑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이 천장입니다. 천장, A필러부터 천장까지 이거 쫙 감싸고 있는 알칸타라. 아마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천장을 알칸타라로 감싸려면 아마 차값을 한 곱절은 더 줘야 될걸요? Q30 때도 그랬지만 이 QX30도 역시나 벤츠의 흔적을 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에 달려있는 시트 조절 스위치도 그렇고요,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요, 계기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창문 스위치도 그렇고요, 기어 노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실내 곳곳에서 벤츠의 흔적을 진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왼쪽에 헤드램프 조절하는 다이얼이 있어요. 많은 독일 차들이 이쪽에 다이얼로 헤드램프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마련을 해두겠죠. 근데 다이얼을 가장 왼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P라고 써있고 화살표 이게 딸깍딸깍 걸려요. 돌리다 보면. 그게 뭐냐면 주간주행등이 이쪽만 켜졌다가 저쪽만 켜졌다가 합니다. 아니 왜 주간주행등을 한 번에 껐다 켰다 하면 되지 왼쪽으로 쪽을 따로따로 껐다 켰다 하게 만들어뒀을까 의아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주차 램프예요. 유럽에서는 밤에 길가에 차를 세워둘 때 길 쪽의 램프를 하나만 켜둔 채로 밤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Q30도 그렇고 이 QX30도 그렇고 영국 썬더랜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 중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을 주 무대로 판매 중입니다. 이 주차 램프 같은 걸 보면 그 유럽 냄새가 물씬 풍기죠. 스피커 10개로 구성되어 있는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작권 때문에 빨리 꺼야 됩니다. 사실 보스보다 훨씬 더 비싸고 좋은 카 오디오들 엄청나게 많죠. 근데 보스 정도면 제 귀에는 너무너무 좋게 들립니다. 제 차가 사실 트위터도 없는 정말 아주 안 좋은 스피커가 달려있는 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같은 음악 파일을 갖다 끼워놔도 그 노래가 이런 노래였나 싶을 정도로 안 들리던 소리까지 다 들려줘요. 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센터 콘솔을 열어보면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네요. 깊이가 한 뼘이 채 안 되는 정도고요. 안쪽에 12V 파워 아울렛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아주 작은 수납 공간과 USB 단자가 2개 있고, 2열 센터 콘솔 뒤에는 12V 전원 단자를 마련했습니다. 뒤에 앉아서 핸드폰을 충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거책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턱도 좀 한 뼘 정도 튀어나와 있네요. 자, 2열 시트 공간은 사실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냥 한 명 딱 앉아서 갈 수 있는 타이트한 공간 정도가 나와요. 제 키가 173인데 저한테 맞게 운전석 시트를 설정해 놓은 상태이고요. 제가 이렇게 앉으면 무릎 공간은 주먹 하나 반이 들어가네요. 머리 공간은 천장까지 손날이 딱 들어가는 수준이고요. 자, 2열 등받이도 조금만 더 뒤로 각도를 눕힐 수 있었으면 장거리 운행을 할 때 좀 더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화사한 가죽 시트하고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실제 넓이보다 좀 더 넓은 그런 느낌을 잘 선사해 줍니다. 이렇게 보면 파란 하늘이 들어오니까 훨씬 더 쾌적하죠. 그리고 이런 데를 보시면 이런데 컵홀더 이렇게 삐져나오는데, 이 안쪽 날개에 보시면 이런 데도 고무를 다 덧대놨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시트 마감, 이런 모서리 있잖아요. 여기가 잘 우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고무 마감도 그렇고 확실히 닛산 모델들보다는 인피니티라서 그런지 훨씬 더 꼼꼼하게 마무리한 부분이 눈에 띄네요. 자, 이번엔 트렁크를 봅시다. 지금 이 기본 용량은 421리터고요 이렇게 하면 골프백이 안 들어가네요. 지금 대각선으로 넣어도 트렁크의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골프백을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6대4로 접히는 등받이를 제끼셔서 골프백을 마음껏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 인피니티 QX30 이 시트 포지션이 먼저 상당히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세단도 아니고 SUV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눈높이를 제공을 하거든요. 인피니티 QX30의 독특한 비율을 이런 데서도 정말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M270DE20LA라는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에서 가져온 엔진이죠. 그 벤츠의 꼬맹이 모델들 있잖아요. A클래스, B클래스, GLA, CLA 이런 모델들과도 공용하는 그런 엔진입니다. 211마력 35.7kgm를 냅니다. 그리고 QX30의 몸무게가 지금 1610kg이에요 그러면 수치로 봤을 때는 정말 부족할 나위 없는 충분한 출력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이렇게 제가 추월을 해보면 잘 치고 나가죠. 아주 시원시원하게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수치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밟아보면
이 나가는 느낌이 과거에 저희가 탔던 벤츠 GLA에 비해서 훨씬 더 시원시원하게 나갑니다. 당시에 저희가 탔던 벤츠 GLA는 220 모델이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엔진으로 180마력이 조금 넘는 출력을 냈었는데 180마력과 211마력 한 30마력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의 출력 차이 충분히 몸으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나가는 느낌이 달라요. 이 QX30 쪽이 훨씬 더 시원시원하죠. Q30과 비교를 해볼까요? 예전에 샀던 Q30은 뭐 출력은 똑같고요, 변속기도 똑같고 파워트레인 다 동일해요. 근데 Q30은 전륜구동 모델이었기 때문에 정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꾹 밟으면 약간 그 옆걸음질을 치는 토크 스티어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타고 있는 QX30은 사륜구동 모델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출력은 동일하지만 이 211마력의 엔진 힘이 4바퀴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급출발은 해보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치고 나가죠. 네, 그리고 엔진음은 지금 이렇게 킥다운을 해서 치고 나가보면 지금 6200rpm에서 변속을 하고 RPM이 확 떴잖아요. 뭐 그냥 나쁘지 않습니다. 평균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 그러니까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에 딱 비슷한 수준인데 평균보다 조금 더 괜찮은 그런 소리를 들려주죠. 이 엔진음 소음 자체는 본인 안쪽 면에 흡음재가 전혀 없는 것 치고는 뭐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엔진과 궁합을 맞추고 있는 변속기는 7단 DCT죠. 이 변속기 역시도 엔진처럼 꼬맹이 벤츠들에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변속기입니다. 역시나 누가 벤츠에서 가져오지 않았다고 할까봐 이 변속 패턴을 조절하는 버튼이 에코를 기본으로 스포츠와 매뉴얼을 왔다리 갔다리 뺑뺑뺑 돌게 하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죠. 스포츠 매뉴얼, 에코 스포츠 매뉴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고, 자, 매뉴얼을 놓은 다음 변속 속도를 한번 알아볼까요? 5단인데 4단으로 낮추면 아우, 그 다음에 업, 다운, 와, 이런 걸 보면 역시 DCT네요. 번개같이 변속이 이루어지죠. 변속 속도는 정말 나무랄 부분이 없는데 특히나 이 다운시프트가 더 빨라요. 지금 4단에서 3단 하면 와, 다운은 이렇게 빨라요. 근데 업은 해보면 다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한 박자가 늦어요. 지금 되죠. 딸깍 지금. 네, 그리고 제가 시험을 해보니 시프트 다운 할 때 6000rpm까지 되더라도 시프트 다운을 허용해줘요. 보통 그 레드존 직전이면 허용 안 해주거든요. 시프트 다운을 그냥 씹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6000을 찍을 때도 시프트 다운을 해줍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시프트 다운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요. 매뉴얼에 있더라도 레드존을 찍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바통을 넘겨주기도 해요. 그냥 그 기어 단수를 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쉬프트 패드를 통해 변속을 하면서 운전 재미를 추구하기가 아주 용이하죠. 매뉴얼 모드에 놓은 다음 7단에다 물리고 나서 시속 100km로 정속 주행을 이렇게 하면 지금 평지거든요. 거의 평지고 지금 보면 RPM이 1600에 걸려 있어요. 시속 100인데 1600이니까 연비를 추구하기에도 상당히 유리한 세팅이죠. 복합 공인연비가 리터당 10.4km거든요. 근데 지금 계기판상에 100km 가는데 10.5리터를 쓴다고 나와 있으니까 리터당 킬로미터로 봤을 때 9.6, 9.5km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복합 공인연비의 10.4랑 비교했을 때 한 1km 떨어지나? 생각보다 차이가 적은 편이거든요. 이 정도면 연비 면에서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감안을 해야 될 게, 제가 어제 시승차를 받고 오늘 촬영 전까지 거의 연비 1도 생각 안 하고 다녔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요 정도면, 요 정도 복합 공인연비와의 차이라면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죠. 제가 예전에 Q30 탈 때는 되게 스포티하다는 기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QX30으로 옮겨 타고 나서는 생각보다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말랑말랑해. 지금 이런데 지금 여기 국도여서 놓으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여기저기 누벼진 길인데 이런데 되게 신경질 부리지 않고 둥둥둥둥 하고 그냥 타고 넘습니다. 꿀꺽꿀꺽 다 삼켜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 주변에 친구들 중에 신경 날카로운 애 있죠.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조금만 자극을 줘도 막 짜증 부리고 그러는데 얘는 되게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냥 내가 좀 놀려도 허허하고 받아 넘기는 그런 친구들 같은 느낌이에요. 역치가 높은 그런 하체 세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하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온로드 주행 성능이 손해를 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QX30을 트랙에 가지고 가서 타임 어택을 하면 이 말랑말랑한 하체 때문에 몇 초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냥 고속도로 달리고 국도 달리고 할 때는 일반 세단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QX30과 함께 간단한 오프로드에 들어섰어요. 근데 박진 기자님, 네. 저희가 여기 오면서 제가 칭찬했던 그 말랑말랑한 하체 감각 있죠? 그 나긋나긋한 하체의 진가는 오프로드에서 더 도드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바위 크기가 한 제 주먹만한 게 바닥에 쫙 깔려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한 속도 10, 15 정도로 쭉 달리고 있는데 휠차가 어때요? 나긋나긋하죠? 네, 나쁘지 않은데요? 동동동동 그러고 다 넘어가잖아요. 야, 인피니티 코리아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QX30 광고 카피가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길이든 길이 아니든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광고 카피 하나는 멋들어지게 다 한다니까. 네, 말은 멋있잖아요. 길이든 길이 아니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광고 카피에서 말하던 길은 포장도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길이 아닌 곳까지 이 QX30으로 돌파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죠. 그렇죠. 이 QX30의 성격으로 미뤄왔을 때 정말 하드코어 오프로드보다는 그 웬만한 산길이나 비포장도로 이런 데를 마음 놓고 달리는데 훨씬 더 적합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이 QX30의 진가가 다 드러나는 그런 길을 달리고 있는데 기분이 참 좋아요. 별 무리 없고, 그죠? 네. 이 QX30은 기존 Q30이 없던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생겼거든요. 그 닛산 인피니티에서 원래 세로 배치 엔진이 들어가 있는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그 아테사를 썼었고요. 지금 얘는 가로 배치 엔진이 들어가 있잖아요. 전륜구동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할덱스 커플링 기술을 활용한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거의 대부분 앞바퀴로만 다 가죠. 앞바퀴로만 가면서 연비를 최대한 챙기다가 미끄러짐이 감지되면 그때서야 뒤쪽으로 구동력이 배분이 되면서 최대 50%까지 힘을 뒤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엔 연비, 그리고 필요할 때는 구동력,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챙기는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런저런 시승차를 타보면 이 차들마다 브레이크 페달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피니티 QX30처럼 조금 스포티한 맛보다는 편안함 쪽으로 포커스가 가 있는 이런 차들은 대부분 이렇게 초반에 브레이크 페달이 조금 꺼지고 나중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제동을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인피니티 QX30은 예상과는 달리 브레이크 페달 담력이 되게 초반부터 솔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달을 밟아보면 초반에도 잘 듣고요, 나중에도 잘 듣고, 그러니까 내가 밟는 만큼 그대로 입력이 들어가요. 초반에 꺼지고 나중에 꽉 쥐어짜는 그런 브레이크들은 시내 주행을 할 때 좀 편안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긴 하지만, 반면 좀 스포티하게 몰 때는 좀 적응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내가 온전히 차를 세울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을 조금 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 Q30 같은 이런 솔직한 담력, 풍만하면서도 초반부터 잘 듣는 이런 브레이크의 느낌은 편안하면서도 되게 믿음감을 주는 마음에 드는 세팅이네요. 조향 감각도 상당히 묵직합니다. 제가 어제 시승차를 받아가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데 조금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저처럼 한쪽 팔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나 팔에 힘이 없는 분들은 주차장에서 핸들을 이렇게 한쪽으로 휙 돌릴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묵직한 감각을 또 좋아하는데, 이 편이 그냥 휙휙 돌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도 높고 고속주행할 때 더 든든하거든요. QX30은 트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에센셜 트림하고 프로 어시스트 트림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프로 어시스트죠. 그래서 큐어에는 없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하고 사각지대 경고, 그리고 어라운드 뷰 모니터,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켜 볼게요. 이 스티어링 휠 한 8시쯤에 있는 레버를 당기면 이렇게 작동이 되죠. 그리고 제가 작동 속도를
100으로 맞춰 놓을게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빨갛게 계기판에 불도 켜지고요. 가운데는 또 앞차와의 거리를 표시를 해주죠. 차선을 이렇게 슬쩍 벗어나 보면 운전대 드륵드륵 하고 진동이 오거든요. 사실 이 정도 기능 자체가 뭐 신기한 시대는 아니죠. 요즘 워낙 흔한 기능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거 정말 없는 차 타다 있는 차 타면 장거리 운행 갈 때 정말 편합니다. 특히 인텔리전트라는 단어가 붙지 않은 기능하고 붙은 기능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리고 이 또한 신기한 기능은 아닌데, 일단 여기 보시면 램프가 하나 달려있죠. 사각지대 경고장치예요. 그래서 사각지대 좌측방 우측방에 차가 들어오면 여기 불이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이렇게 뿅 켜졌죠. 그리고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깜빡이를 넣으면 깜빡깜빡 더 세게 경고를 해주기도 하죠. 어라운드 뷰 모니터는 닛산 인피니티에서 상당히 일찌감치 도입했던 그런 기능이기도 하죠. 해상도도 무료했던 것보다는 괜찮던데요, QX30은. 사실 이 어라운드 뷰 모니터란 기능을 인피니티에서 처음 도입하긴 했지만 그 뒤로 업데이트가 늦어지면서 화질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이 QX30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 무료했던 것만큼 떨어지진 않습니다. 인피니티 QX30의 가격은 4,360만원에서 4,810만원입니다. 4,360만원이 에센셜이고요, 4,810만원이 프로 어시스트 트림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어라운드 뷰, 뭐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물론 있으면 좋은 장비들이지만 굳이 이런 장비가 필요 없다 이러신 분들은 에센셜을 골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8인치 휠,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히팅 시트, 메모리 시트, 이런 대부분의 편의 장비들이 이미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하위 트림을 골랐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상대적인 심리적 박탈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QX30과 비슷한 구성을 하고 있는 벤츠 GL의 250 포매틱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무려 5,3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에센셜 트림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1,000만원이나 비싼 셈이에요. 나는 곧 죽어도 내 차에 벤츠 삼각대를 달아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GL을 고르셔야 되겠지만, 나는 좀 더 가성비를 따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겠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이 QX30이 답입니다. 다임러 그룹 있잖아요, 벤츠의 모회사. 이 다임러 그룹하고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하고 이 두 회사의 협력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쯤에는 계획이 막 구체화되기 시작하더니 2016년에는 벤츠 GLA, 그 다음에 인피니티 Q30, 인피니티 QX30, 이런 두 회사의 협력 결과물이 실제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벤츠 최초의 픽업 트랙 X클래스도 시장에 나왔어요. 트랙 말고 트럭이요? 방금도 형 트랙 가고 싶으신가 봐요. 하여튼 네, 8일 해가지고 트랙을 못 가서 요즘. 알겠습니다. 하여튼 트럭이 나왔어요. 벤츠 최초의 벤츠 최초의 픽업 트럭 X클래스도 시장에 출시를 했죠. 이 X클래스는 닛산의 픽업 트럭 나바라를 기본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바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 회사의 협력 관계가 상당히 돈독해 있었는데, 작년에 뉴스를 보니까 이 협력 관계도 조금씩 삐걱대는 양상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맨날 그거잖아요. 야, 니네 미국에서 차 팔으려면 미국에서 차 만들어, 이거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닛산하고 벤츠하고 50대 50으로 지분을 투자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에서 지금 인피니티 QX50도 생산 중이고요. 근데 벤츠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차를 팔으려 하니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만들기로 했던 협력 관계도 지금 무산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삐걱대기도 하더라.